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운명리 사두 실무 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운과 세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문제는 가보, 기사, 무인, 임술, 즉 무토 일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무토가 여름철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를 도와주는 같은 비견이 월주를 차지하고 있고 연에 인성이 정인이 있고 술토가 또 비견이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점수가 이것이 30점, 10점, 10점, 10점 하니까 총 60점 정도로 자, 심각하게 보이네요. 심각하다. 심각하면 뭐를 써야 되느냐 하면 토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 토가 강하면은 이렇게 사주가 비급, 식상, 재성, 관성이 있으면은 이것이 비급. 자,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했을 때 여기 사주처럼 비급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이 비급의 힘을 빼주는 식상을 용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상이 만약에 없다면은 재성이나 관성 중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 본 사주는 식상이 토생금인데 금이 사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수가 재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재성인 수를, 이게 시간이 있는 임이죠. 임수를 갖다가 수를 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미 사주에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희신으로 당연히 임을 도와주는 금이 희신으로 쓰게 됩니다. 희신으로 금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신은 수를 그걸 하는 토가 이제 기신이 되죠.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희신을 금을 녹이는 화가 구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쁘죠. 화토가 나쁘고 금수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은 어떠느냐? 목은 한신이다 그래요. 목은 한신. 한신은 목이다. 그래서 목이 토를 크게 주면 좋아요. 기신을 크게 주면 좋은데 이 목이 화를 생해주면 나쁘다. 그러니까 요 한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보고 이 사주가 용신이 어떤가 봤더니 용신이 토에 있어가지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용신의 상태는 설명해보라. 그러면 용신은 일간과 가까워서 유전하다. 정은 있다. 유전하나 한편으로 바로 토의 극을 받고 양쪽 토를 양쪽에서 극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무력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당연히 금운을 바란다. 천간으로 금이 오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지지로는 목이 화가 많으니까 화가 많으면은 수가 와서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자, 대운 제5대운은 지금 이 사람은 54세기 때문에 바로 대운을 적용시키면 50세부터 의사가 술토운에 와요. 술토운에. 술토운은 여기만 기신운이에요. 기신운. 그러니까 대운은 기신대운을 맞이했다.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신대운 토가 여기서는 작용이 뭐냐면 비급이다. 비급. 자, 비급이 왔더라. 비급운이 왔더라 말이에요. 비급운이 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비급은 재성을 극하게 돼요. 재성을 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당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첫째, 재물이 흩어진다.
재물 손상이 일어난다. 이때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처가 굉장히 고통받는다. 뭐 입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 또 처가 빚진다. 처가 여러 가지 빚을 지게 만들어 가지고 더 힘든다. 또 아버지, 부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부친이 고통을 받는다. 막 심지어 심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럼 몸, 자기 몸, 신체, 자기 몸, 몸도 굉장히 고달프다. 이런 게 비급이 흉신일 때 그 비급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그게 크게는 재물 손상, 처, 부친, 몸이 고달프다. 남자에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든가 일이 성취가 안 된다. 성취가 안 된다.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부동산 파는 거는 재성이에요. 재성은 부동산 파는 경우예요. 이거는 부동산 매각. 부동산 매각하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만 날리버리는 거예요. 부동산만 날리버리고 돈이 안 되고 빚잔치 보고 만다. 그래도 빚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인성은 이건 부동산 매입을 말이에요. 올해 내가 집 살 운이 있습니까 하면 빨리 인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흉신이면 집을 사더라도 손해보겠습니다. 잘못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 만약에 인성이 신약으로서 있는 인성이 있으면 아유 올해는 집 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팔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신강으로서 내가 강한 것으로서 재성운이 이렇게 왔는데 재성운이 왔는데 이 비급운이 아니고 재성운이 오기 신강할 때 재성운이 되면 이번에 집 팔리겠습니다. 팔려가지고 돈 좀 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비급운이 왔더라 이러면 재물이 재성이 팔려도 돈이 안 되더라. 돈이 중요한 돈이 안 된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신강 신약에 따라 가지고 좋은데 어쨌든 비급운이 왔을 때는 한마디로 뭐가 극당해? 제가 그걸 당한다. 요거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비급이 또 많아지면 마음적으로 뭐냐면 굉장하게 자기의 고집이 아주 강해집니다. 남 말 안 듣습니다. 고집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고집 부르면 안 되거든. 뭐든가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을 때 들어야 돼.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 고집 부리면 안 돼. 그게 큰일 나죠. 자, 그러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오늘은 이제 이 순서가 일본이 우리 공부하는 127페이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세운 대운이 갑술운은 50에서 54세까지 술토운이냐. 이건 아주 나쁜 운이야. 자, 대운은 받고, 그 다음에 세운을 보여. 세운을 봤더니, 세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126페이지에, 126페이지 봤더니, 128페이지인가? 자, 128페이지에 봤더니, 세운 흘러가는 게 경부터, 경자, 신축,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니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거는 막 세운이 꼭 이 사람이 세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54세면 이 사람이 60올해 지금 있는 나이 지금 60세가 되는데 안 맞을 수 있는데 요거는 세운이 일단 치고 자, 세운이 보면은 경금은 좋은 거예요. 금수 좋다. 금동 좋은 거 좋은 거 동그란 치놉시다 이렇게. 자, 한시는 세모표라. 그 다음에 자는 좋단 말이야. 그냥 토는 나쁘다 했으니까. 그 인도 지지로 오는 인. 지지로 오는 인은 왜 나쁘냐 하면은 지지로 오는 인은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목이 오게 되면 전부 다 불로 태워버려요. 안 좋아요. 화생토, 뭐 토만 생겨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안 좋게 봤습니다. 토가 안 좋고. 예, 하도 사주에 안 좋게. 안 좋은 게 많지요. 책에는 갑을까지 안 좋다 했는데, 천간, 갑을은 그래도 좋다고 봅시다. 그냥 세보로 봅시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자, 뭐가 안 좋습니까? 경제 하나 빼놓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지지가 안 좋다. 이 말. 결과가 안 좋아. 고로 정리해보면은, 자, 대운도 안 좋고, 세운도 안 좋은 결과니까, 그때는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용신이 약하면 갑대운은 용신 인수를 설계해서, 용신 갑대운은 갑목이 오게 되면 왜 안 좋냐면, 갑목이 한신인데, 용신수를 갖다가 갑목이 오게 되면 수가 쪽 빨리 버리거든. 그래서 좋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목운에는 힘이 더 빠진다. 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모표보다는 정간에 있는 갑목은, 정간에 있는 목은, 정간으로 오는 목은 수의 길을 뗀다 해가지고 좋지 않은데, 사실 그것만 들어가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이 목이 토를 쳐주니까, 신강한 사주니까 토를 쳐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님은 세모표로 본 겁니다. 자, 3. 계묘운은 수운으로 용신운이나 기토의 그걸 받고, 기토의 그걸 받고, 대운갑목이 수기도 설계하여 방길하다. 재보면, 자, 계묘가, 수가, 계묘니까 수가 오게 되면, 천간으로 수운의 용신운이나 기토에 그걸 받아요. 개수가 이렇게 그걸 시키면 갑목한테 들어가면 갑목을 생해 줬는데, 기토를 당하면 기토한테 그걸 당해. 이게 용신수가 갑목한테는 생을 당해가지고 수기가 빨리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운이 오게 되면 반기지만, 그러나 실제 길은 반점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운 갑진운은 갑이 용신을 설계해서 나쁘다. 아까 말한 대로 이 갑목이 용신 임의 기운을 쏙 빨아가지고 나쁘더라 이랍니다. 자, 용신이 약하면은 갑대운은 용신 인수를 설계해서 좋지 않다. 이 갑대운. 그래서 여기서는 X로 표현했는데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문이나 개운일 때가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시기에는, 자, 직장에서 나오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시기에 들어가면, 자, 갑목이나 을목 올 때, 이때는 직장에서 나오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돼. 그때. 왜냐면 그때 관운인데, 관운에 또 붙들고 안 있으면, 나오면 뭘 당한다? 굉장하게 힘든다. 사업은 운과 밀접함으로 운이 나쁘면 운에 노출되면서 바람 앞이 등불다. 사업하는 사람은 운이 나쁘면 굉장히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신강한 사람은 대운이 나쁘면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상담할 때 사업하는 사람이 신강한 사람이 맞다란 말이에요. 그럼 대운을 딱 보고 대운이 나쁘면은 올해는 확장하지 마십시오. 한 몇 년간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환경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공부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운과 관련해가 실제 상담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지금 자꾸만 나오려고, 운이 안 좋은 건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내가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했더니 게, 아니 매일 사표를 써가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 실제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남자들이 되게 보면 에이 더러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계속 사표를 쓰고 다니면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맨날 술 마시고, 야 내일 몸부터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그 집에 아내 되는 사람은 죽을 마십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대학도 마쳐야 되고 또 애들도 뭐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중간 나면 어중간하단 말이야. 빌면서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사주보러 오지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때 이게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 마음이란 건 있잖아요.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변할 수가 있어요. 거기 초점 맞춰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보살님 절대로 그냥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 여보 나오고 좋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올 연말까지만 있어줘. 당신이 오늘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당신 나와도 돼. 그렇게 지금 작전을 쓰는 거야. 지금 당연 오늘 금방 사표 써라 하면 그건 끝나버립니다. 다시 취입도 못해요. 근데 금년 한 6월달쯤 내가 그만 사표 쓴다 할 때는 그래 얼마나 힘들게 남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당신이 그 나올라 하겠어. 예열해. 하지만 우리 애도 있고 나도 좀 마음의 준비되고 해야 되니까 딱 6개월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 그러면 그런 말 할 때에는 대개 보면 남편들이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럼 6개월 안에 사람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례로 어떤 사람이 대학교 그 일반 대학교 중에서도 왜 사무직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년 과장이야. 평생을 과장 생활했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뭐 정년이 다 돼가는데도 새파란 젊은 사람이 막 가장 긴가지라니까 위에서 막 속이 막 천불이 나는 거야. 그래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없는데 항상 지금 저기 있다. 그래서 스님이 어쩐다 하면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도 그 해 연말에 부장 승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정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 너무 감사하다고 스님의 그 참 지혜로운 말씀이 감사하고 이게 말하자면 개운이요. 이것이 상담법의 핵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무슨 얘기는 무상에 대한 무상 불교의 무상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무상이 뭐냐? 항상 변화한단 말이야. 고정된 게 아니다. 사람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괴롭다 해서 계속 괴롭고 지금까지 괴롭다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금년 말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그만둬 하지 말고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면 안 돼. 당신 정년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그 남자 사람은 죽을 마시고 그냥 나를 죽이라는 말이냐 하면서 내 죽을 좋으냐 하면서 이렇게 막 달아드는 건데 한 마음으로 쓰면서 같이 해줍니다. 여보 얼마나 우리 힘들겠어. 여보 알아. 하지만 내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이도 말 6개월만 좀 더 참아줘. 이러면 말을 안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지혜를 한다. 그게 바로 무상의 원리를 얘기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자 이거는 개수가 개해 이렇게 나누는데 요것은 주변에 화가 많이 보여요. 재성이요. 재성이 점수가 30점, 40점, 50점, 60점이면 된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다신약이다. 제다신약 사주는 뭘 쓰냐 하면 비급을 용시해요. 네. 비급 용시해도 지지의 앉는 자리에 수가 떡에 다 나와 있어.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수를 쓰면 돼요. 네. 수를 용신을 쓰고 수가 좀 약하니까 금을 쓰면 희신을 쓰면 되겠지. 요거는 용신이고 요거는 희신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화는 구신이 되고 토는 기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목은 한신이 되네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45세부터 50세 신축대운에가 뭐냐면 49세까지가 신운이고 축대운이 50에서 54세까지인데 이 사람이 51세니까 축대운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축대운에. 자, 축대운에 와 있는데 위에 있는 신운은 사실 요때는 제 5대운이거든. 5대운에 신금하고 월간이는 병신 합수가 되었어. 그러니까 신금이 병한테 묶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신금이 나쁜 기신을 묶어놨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용신을 갖다가 묶어서 귀신이 묶어서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용신이 옴으로써 용신이 있는 재성을 한쪽을 이렇게 그리고 병신 합수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나쁜 흉을 묶어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흉이 반감했다. 네, 흉이 반감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길이 또 반대했다 해서 반감됐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으로 본다. 보통으로 정의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막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책에는 대운 병신수와 합쳐서 신금을 용신을 묶어서 나쁘다. 용신을 묶어서 나쁘다는 그런 해석이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말이야. 신금이 병을 갖다가 묶었다는 말은 신금이 이 죄를 나쁜 죄를 묶어줬으니까 흉을 묶어줬으니까 그런 대로 그것도 한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화대운에 그렇게 해서 용신이 작용력이 떨어지고 축은 해소의 공격을 받아 나쁘다. 그렇죠. 축은 사실은 축을 갖다가 토가 말이야. 토는 토거든. 수를 갖다가 용신을 그거 하면 나쁘잖아요. 토국수가 나쁘잖아. 그래서 이거는 요 축 운에는 나쁘더라 이렇게 보면 돼. 나쁘다. 요 운에는 좋은 게 아니고 세모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운의 흐름을 봤더니 세운이 병, 정, 무기, 경, 신까지 흘러갑시다. 신까지 흘러가고 여기서 오, 미, 신, 유, 술, 해로 흘렀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 여기서 금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화토는 나쁘니까 요거는 좀 나쁘다고 봐야 돼요. 나쁘다. 요거는 좋고, 나쁘고, 좋고, 좋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게, 보다는 나쁜 게 더 많습니다. 이 사주가. 어떤 흐름이? 세운의 흐름이 나쁜 것이 더 많다. 일단, 이 병원운에는 아래가 XX예요. 대운과 병신, 대운과 병신 합수가 오히려 용신을 묶었다. 이 병이, 요거는 대운이 신축이에요. 자, 신축이고, 대운과 세운도 적용합니다. 자, 요건 대운이고 세운 적용하니까, 이 대운이라는 놈이 세운을 딱 묶어버렸어. 오축이 서로 합을 해서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대운, 세운이, 나빠져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대운에 있는 병과, 세운에 있는 병과, 대운에 서로 합쳐가지고 서로 묶었단 말이야. 하지만 자세히 봤더니 이 병신이 서로 묶였지만 사실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오해는 수거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거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여기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한 세모표로 봐도 괜찮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신대운이 아니고 지금 축대운이거든. 축대운 밑에 아래 또리만 보면 돼요. 축대운이기 때문에 요거 보니까 축대운에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 대운 축도 나쁘고 세운 오도 나쁘니까 대흉하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대운도 나쁘고 흉이 나쁘다. 이럴 때 사람이 상담을 왔어요. 자, 대운도 나쁜 사람, 세운도 나쁜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때 와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스님, 자, 이번에 뭐 사업을 하나 확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정말 그래도 하고 싶은데 이래 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데 사람이 막 우기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 하시던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리면 던지 하면 그냥 씩씩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좀 더 돌다리도 두드러는 식으로 좀 안전하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조금 얼굴이 약간 좀 나아갑니다. 근데 막 끝까지 반대하면 씩씩하게 가지고 또 다른 데 물어보러 갑니다. 물어보러 가지고 한 세 군데 물어보러 가지고 마지막에서 좋다는 데 가지고 그거 방점을 찍어봅니다.
다른 놈들은 별 볼 줄 몰라. 이 사람 최고 잘 봐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많이 해가 다음에 와가지고 얼굴이 상당히 반쪽알이 되고 온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어차피 말 안 듣거든요. 안 사람 보고 막 끝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 책에 나왔잖아요. 129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1. 뭐뭐를 해볼까요? 안 했으면 좋겠다. 답하고. 그 다음에 뭐뭐를 하지 말까요? 하면 네. 그러고. 그래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면 해보세요. 이렇게 멘트를 적어놨습니다. 알겠으죠? 그런 멘트까지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더 쉬다가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